개신교계 단체를 비롯해 종교 시민사회단체 600여 곳이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행동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1주년을 맞아 남북 간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폭염과 폭우 속에 진행된 한반도 평화행동을 취재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각 교회마다 어린이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청년부가 경기도 이천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합 어린이 캠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평소보다 일회용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미세 플라스틱과의 작별이란 주제로 올여름 자발적 불편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봅니다. 7명의 목회자 사모들을 통해 교인들이 잘 모르는 사모들의 숨겨진 삶과 마음을 조명한 책, 사모들의 속마음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개신교계를 비롯해 종교 시민사회단체 600여 곳이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행동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1주년을 맞아 남북 간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은 폭우도 폭염도 막지 못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평화로, 평화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북소리가 임진각에 울려 퍼집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갑작스레 내리는 폭우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는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폭력과 군사주의와 결별하고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대화와 화해를 통해 한반도가 전쟁의 축이 아닌 평화의 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길을 함께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YWCA, YMCA, 평화통일연대 등 국내 개신교계를 포함해 종교시민사회단체 600여 곳이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행동이 정전협정 71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행동의 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군사적 긴장감을 피부로 느끼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예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들은 380mm의 집중호우보다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 풍선이 더 두렵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풍선이, 왔다 갔다 하는 적대적인 언어가 언제 대포가 되고 언제 미사일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행동 집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아시아기독교협의회 CCA 등 국제 파트너 단체들의 연대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이어 300여 명의 한반도 평화행동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남북 긴장감을 조성하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평화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적대를 멈추고 휴전 중인 전쟁을 종식하고 핵무기가 사라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듭시다. 평화만이 답이고 평화가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평화선언문 낭독 후 임진각에서 통일대교까지 평화행진을 이어가며 정전협정 71주년 평화행동의 날 행사를 갈무리했습니다. 평화행진에 나선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안보 관광으로 온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평화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파리올림픽 개회식 관련 논평을 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 동성애를 미화한 개회식 문화행사는 올림픽 정신을 모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교총은 논평에서 33회 파리올림픽은 개회식 문화행사에서 올림픽 정신을 무색하게 하는 연출을 통해 세계 24억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수치와 고민을 안겨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근대올림픽은 인종과 남녀와 종교를 넘어 스포츠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우정, 평화가 그 정신이지만 이번 개회식 문화행사는 자신들과 다른 다수 종교와 이념을 공격함으로써 스스로 분쟁을 야기해 올림픽 정신을 모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교총은 또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전훈이 감도는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줘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서울역 인근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여름철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임원회는 오늘 노숙인 돌봄 사역을 전개해온 사단법인 나눔이와 함께 40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여름나기 물품은 대형 가방과 여름용 의류와 속옷, 세면도구 등 생필품과 급식 쿠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진범 예장 백석 총회장은 여름철 폭염과 장마로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 소외 이웃과 약자들을 위한 나눔 운동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여름 성경학교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가 경기도 이천 지역을 찾아 연합 어린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촌 성결교회 청년들의 환한 인사가 아이들을 반겨줍니다. 처음 만나 어색하지만 레크리에이션 시작 몇 분 만에 금방 친해지는 아이들.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누구보다 눈빛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캠프 둘째 날 진행한 운동회는 이 캠프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서로 함께 놀고 말씀을 같이 듣다 보니 1박 2일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1박 2일 동안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싶어서 그랬어요. 다른 교회 친구들 만나게 돼서 기뻐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기동지방회가 개최한 어린이 캠프에는 반석 성결교회와 진리 성결교회 등 주일학교 학생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청년 36명은 교사와 식당 봉사 등 스텝으로 캠프를 도왔습니다. 기성총회 경기동지방회와 신촌 성결교회가 연합 캠프를 진행한 이유는 개교회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연합 어린이 캠프지만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성경학교를 하고 싶어도 열지 못하는 자그마한 교회들, 또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다른 데에 이제 보내서 캠프에 참석할 그런 일이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이런 거 통해서 우리 교단 공과를 통해서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신촌 성결교회 청년들로 구성된 선교팀은 방학과 휴가를 이용해 어린이 연합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입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되게 기쁨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섬길 수 있다, 뿌릴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합해져서 제가 신촌 성경교회에서 받았던 그런 사랑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시기고 그 시기의 시작점은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교에서 그 시작점을 많이 흘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고 많이 흘려보내야겠다. 올해 어린이 캠프의 주제는 힐러 프렌즈입니다. 기성총회 교육부가 제작한 여름교육 교재에 따른 것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치유자인 힐러이심을 깨닫지 않은 의미입니다.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선지자 요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연합 어린이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기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편리하다는 이유로 피서지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올여름 자발적 불편운동 주제를 미세 플라스틱과의 작별로 정하고 기독교인들이 환경보호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여름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는 계절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피서지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올해 여름 자발적 불편운동 주제를 미세 플라스틱과의 작별로 정했습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거나 버릴 때마다 마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작별 캠페인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좀 편리하게 사용했던 것들을 조금 한번 절제하면서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의 작별 캠페인에는 플라스틱 컵이나 빨대, 페트병, 비닐 등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합성 섬유를 줄이는 방법으로도 동참 가능합니다. 구입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깨끗하게 입겠다고 빨래할 때에 또 이걸 건조할 때에 우리 몸속에 숨 쉬는 것으로 또 음식을 통해서 또 마시는 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을 좀 알게 해드리고 싶었고요. 의류에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30도 안팎의 물로 짧게 세탁하기, 미세 섬유를 걸러주는 필터 사용하기, 건조기 사용 줄이기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11년부터 정직과 검소, 절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대하기 위해 펼쳐온 자발적 불편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자발적 불편운동본부는 기울기로 자연 생태계는 고통받고 편리는 일부에게 쏠려 있다며 자연과 생명을 위해 불편을 실천하고 이웃을 위해 편리를 양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의 작별 캠페인은 오는 8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1832년 한국에 온 개신교 최초 선교사인 칼 귀칠라프가 중국에서 활동할 당시 아편 밀수에 가담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보령 기독교 역사문화 선교사업회는 지난 25일 보령시 기독교연합회와 기독교 한국루터회 후원으로 제3회 귀칠라프 학술 세미나를 열고 귀칠라프 선교사의 아편 밀수설은 오해라며 아편 중독을 치료하는 의술을 베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택대 역사학과 권평 교수는 독일 루터교 목사이자 의사였던 귀칠라프가 활동한 시대는 아편 전쟁이 일어난 시대로 중국 선교를 위해선 아편선이나 군함에 의존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귀칠라프는 아편을 하는 선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정박지에서 아편 중독을 치료하는 의술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칼 귀칠라프 연구위원회 회장 최태성 목사는 귀칠라프를 향한 중국의 부정적인 평가는 당시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 부르며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제국주의 앞잡이로 몰아간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요즘 사모는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잘 몰랐던 사모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로 다른 7명의 요즘 사모들의 이야기. 우리가 잘 몰랐던 사모들의 숨겨진 삶과 마음을 조명합니다. 사모들의 속마음은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들의 고충과 이야기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모들의 삶을 다룹니다. 책은 사모들이 겪는 다양한 경험과 그로 인한 내적 갈등, 그리고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위대한 이야기, 성경이 단순한 이야기의 집합이 아니라 일관된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을 담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라이트는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의 각 책과 연결해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책은 위대한 이야기, 위대한 사명,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사안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쓰여졌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전하는 친밀함으로 가는 길. 친밀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더 깊고 의미 있는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나우에는 친밀감과 거리감의 균형, 모든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는 데 따르는 문제점, 친밀함과 사역자의 성, 기도, 믿음, 정신 건강과의 관계를 풍부하고 통찰력 있게 탐색합니다. 특히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울해지거나 삶과 사역에서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서의 각 장과 절을 철저하게 분석해 그 의미와 교훈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했습니다. 잠언서에 담긴 지혜와 교훈을 현대적 관점에서 풀어내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잠언서의 지혜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가정, 직장, 사회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잠언의 교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제시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최근 출범한 미스바 구국기도운동본부가 제1차 구국 금식기도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순천 주성교회는 전국의 교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비전 캠프를 열었습니다. 미스바 구국기도운동본부가 금식기도 대성회를 온천교회에서 열었습니다. 2부로 진행된 이번 대성회엔 김용희 선교사와 박영은 미스바 구국기도운동 대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미스바 구국기도운동본부는 오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신해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순천 주성교회가 나는 주의 군병이란 주제로 2024 어린이 원데이 비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45개 교회 6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엔 말씀 부흥회와 찬양훈련, 전도훈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친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찬양하게 됐어요. 교회에 이런 어떤 그 캠프와 예배가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순천 주성교회는 앞으로도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교회학교의 활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벌교 장양교회가 농촌교회들을 대상으로 연합 여름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는 7개 농촌교회에서 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과 공동체 활동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적으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제대로 배우고 익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벌교 장양교회는 앞으로 농촌 아이들의 신앙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9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